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공공사업평가론 이 개교 기념일에 나오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통학버스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수업 시간에 그 했던 거하고 지금 거의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공무원 채용에 관련된 그 파일은 두 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 교육 업무 처리 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채점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양식이, 문서 양식이 반드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만 찾으면 면접 시험에 점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정 요소가 5개죠. 자, 5개라고 한다면 이건 5개의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일단 문제 해결 능력이요. 자, 문제 해결 능력은 말 그대로 만약에 어떤 지식을 물었을 때라든가, 또는 사전에 지문을 주고 만약에 지원자라면 이 지문을 읽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는 자, 어떤 특정한 개념에 대해서 무슨 개념은 이렇습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아무래도 소방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 화재 진압에 관련된 게 있을 것이고, 응급처치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픈 사람 또는 위급한 사람을 빨리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럴 때에도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관련된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점, 8점, 6점, 4점, 2점으로 돼 있고, 면접관은 그 중에 하나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저 사람이 잘하느냐, 또는 면접관이 물어본 말에 정확하게 답을 하느냐를 가지고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일단 그 의사소통 능력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는 거고요. 의사소통 능력이 팀워크와 협업 능력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지금 평정 요소가 가나다라 마거든요. 5개를 일일이 물어볼 수도 있고 3개나 4개를 물어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 공직관이죠. 소방공무원으로서 공직관인데 이건 이제 지원 동기죠. 왜 당신이 다른 공무원도 아니라 소방공무원을 하고 싶었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너무 우리가 그 모범 답안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왜 경찰을 하고 싶었냐? 다른 공무원은 생각이 없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의 경험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경찰 공무원의 희망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걸로 좀 바꿔서 얘기를 드리면, 아마 이제 학과에서 그 사격 그 실습도 해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해봐야죠. 모의 사격 같은 걸 해봤는데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에 흥미가 생겼다. 그래서 난 경찰 공무원 시험을 할 수 있었다. 또는 내가 태권도나 유도와 같은 어떤 합기도 같은 거요. 자, 이런 운동을 하면서 자, 내가 이 운동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게 경찰 공무원이라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또는 이제 그 드라마라든가 영화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이제 면접관이 좀 흥미롭게 들을 수가 있죠. 나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봤는데 이런 거에 대한 흥미를 느꼈다.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는 경찰 또는 해양경찰 관련된 대학생 인턴을 했는데 기자단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 경찰관이 나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 그러니까 난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만점 답안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똑같이 마치 누가 대본을 써준 것 같은 걸 외워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공직관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여기를 지원하게 됐는지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이제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팀워크하고 협업 능력 같은 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아마 문제 해결 능력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제시해주고 그 지문 안에 보면은 갈등 상황이라든가 협력 상황에 관련된 지문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고 이제 지원자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이런 답변을 할 때 팀워크와 협업 능력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침착성과 책임감인데 이게 이제 그 흔히 말해서 면접관이 일부러 당황스러운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얼마나 그 놀라지 않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거고, 책임감 같은 경우는 이럴 수가 있죠. 동료가 만약에 못한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지원자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는 뭐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침착성과 책임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건 뭐 의사소통 능력에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공직관에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팀워크에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면접관이 아마 3명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3명 이상의 면접관이 뭐 예를 들어서요. 자, 뭐 김영재라는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은 8점, 의사소통 능력은 10점, 공직관은 8점, 뭐 팀워크와 협업 능력은 6점, 침착성과 책임감은 8점 이렇게 되면 다 합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파일입니다. 소방공무원 면접 시험 실시 기준. 자, 이것도 평점 요소가 있죠. 자, S 제일 잘했다. A, B, C, D인데 이건 학점하고 비슷한 거죠. 자, 학점하고 사실 비슷한 요령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발표 면접. 자, 발표 면접 같은 경우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문을 보통 먼저 읽어보게 하고 그 지문을 읽어본 다음에 자, 바로 이제 그 발표를 듣고 이제 면접관이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제 발표를 들었을 때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고 거기에서 답변할 때 이 사람이 물어본 거를 잘 답변하는구나. 그러면은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거고 만약에 물어봤는데 좀 이상한 답변을 한다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이게 뭐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기도 한데 사실 의사소통 능력이 다른 면접 그 밑에 인성 면접 있죠. 인성 면접에서도 이게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면접관과 지원자가 말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게 반드시 발표 면접에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뭐 3명 이상의 면접위원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0점짜리가 5개나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최소한 4개 이상의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되물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팀워크나 협업 능력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지원자의 답변만 가지고는 알기가 어려우면 뭐 다른 면접관이 보충 설명을 이제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침착성과 책임감 같은 경우도 요거만 들어서는 모르겠다라는 경우에 이제 질문을 다시 할 수가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나한테는 질문을 하나도 안 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면접관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개수로 물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이 사람만 5개 물어보고 이 사람은 1개 물어보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 개수도 좀 맞추고 시간도 좀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에 관련된 공정성 문제가 최대한 없도록 면접관도 사전에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면접 경험이 많은 면접관일수록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좀 이렇게 경험이 좀 덜 하신 분들이 하는 거하고 면접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하는 거하고는 이제 그 시간이라든가 질문의 개수라든가 질문의 난이도 같은 게 이게 잘 맞아 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뭐 구분 짓지 마시고 면접은 이제 인성 면접 부분이 있고 태도라든가 지원 동기를 묻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기본 지식을 묻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공직자 면접은 거의 다 뭐 해결이 되는 거고요.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공무원도 아마 행정법 같은 거 배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행정법 같은 거에 뭐 중요한 개념 같은 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민원 대응에 관련된 걸 한번 좀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민원 대응에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이제 네이버라든가 구글을 찾아보면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숙지하셔가지고 좀 가셔야 제가 보기에는 좀 편안한 면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비를 너무 안 하고 가면은 준비를 너무 안 하고 가면 면접에서 100% 떨어집니다. 이제는 들어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명이든 5명이든 딱 다 들어오면은 그 중에 한 명은 좀 무조건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면접을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즉 5명이 한 조가 돼서 들어오면은 그 중에 제일 못한 사람은 떨어뜨린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직전 영상에 이제 오류가 안 생기도록 뭐 시간, 질문의 개수, 질문의 난이도를 다 조정을 하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너무 준비를 안 하거나 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면접이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 대비를 그 필기 시험이 끝나자마자 내가 이게 합격선에 딱 도달했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때부터 바로 면접 준비를 하셔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에 관련된 얘기 끝났고요. 이 공공사업 평가론 개그교념일 때 말씀드릴 얘기를 지금 다시 요약해서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